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해외 증시가 간밤에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오늘 조금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어 있는 흐름들이긴 한데 그래도 뉴욕 증시보다 좀 더 강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코스피 시장을 보더라도 현재 마이너스 0.25%고요. 장중에는 마이너스 0.6까지 좀 내려가는 흐름들이었는데 반등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좀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 0.2%로 상승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일부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관련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한샘이라든지 여러 또 종목들이 또 매각 관련된 지분 매각 관련된 이슈가 또 있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보게 되면 여러 개 또 LG 화학 쪽이었죠. LG 화학이랑 고려아연 간에 또 같이 합작 회사를 만든다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좀 시장에서 좀 이슈화되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형주들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였죠. 어제 부국철강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어제 제가 제시한 매수가는 6,300원입니다. 6,300원인데 아쉽게도 어제 바로 상한가로 들어가면서 매수가 안 되었어요. 매수가 안 된 상태에서 오늘은 좀 살짝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쉽게도 제가 이 룰상 편입이 안 됩니다. 편입이 안 돼서 일단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일단 E&D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D. 자, E&D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좀 약간 좀 지루하게 좀 행보하긴 했습니다. 행보 구간을 좀 길었던 부분들이었긴 했었고, 그 흐름들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이틀 연속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죠. 아무래도 좀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탄소 관련된 이슈들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매연 저감 장치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 저탄소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면 나올수록 동사에 대한 소위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틀 연속으로 거래량도 잘 증가하고 있고 주가 상승 흐름도 아주 좋고요. 자, 이 흐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투신 쪽에서는 좀 매도를 좀 하고 있어요. 물량을 좀 털어내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이런 흐름들이 다시 한번 좀 외국인과 기관의 연기금이 좀 매수로 좀 전환을 해주게 된다면 그에 따른 상승 전환 흐름들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좀 추세적인 전환 흐름들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마케팅이죠. 자, 에코마케팅이 오늘 드디어 좀 1차 목표가를 좀 터치를 했습니다.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려 하다가 좀 조정을 좀 보여주었고 오늘 거래량을 빵 터지면서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점을 잡고 상승 전환을 하겠다라는 모습이 아주 강해 보이는 모습들이죠. 아무튼 동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케팅 온라인 쪽 종합 마케팅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되는 부분들과 특히나 지금 코로나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온라인 쪽 광고 쪽으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에코 마케팅이 앞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새로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왔는데 인성 정보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인성 정보 일단 현재가 2,990원인데 현재가 그대로 그냥 매수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 정보를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단기적인 우리 좀 수익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자, 일단 기술적인 분위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정보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시는 것처럼 평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아주 기복이 좀 컸던 부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재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근까지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인성정보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투신에서 매수 물량이 좀 크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매수 물량이 좀 오랜만에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었는데 뭐 지금 현재는 뭐 11시 11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 22,000주를 매도를 하고 있죠. 순매도하고 있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자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 보면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수급이 형성되고 있고 잘 올라가는 패턴을 좀 만들어주고 있고 추세 전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왜 인성정보를 가지고 나왔는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정보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좀 보고 싶은 게 이제 의료 쪽이죠. 의료 서비스 쪽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원격 진료라고 하죠. 원격 진료 같은 게 우리나라가 이미 2000년에 전 세계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솔루션을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냈던 부분들인데, 아쉽게도 그 부분들이 대한의사협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국회에서 통과를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동네 이제 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동네 병원들의 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에서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좀 통과되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일본이라든지 독일에서 오히려 우리나라로 와서 원격 진료 관련된 솔루션을 배워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갑과 을이 좀 반대가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오히려 독일이나 일본에 가서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높은 기술력을 미리 만들어 놓고서도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지금 이제 원격 진료라는 게 없어서는 안 돼. 필수적인 부분들로 국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도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좀 살짝 이제는 좀 양보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원격 진료 부분에 있어서 뭐 유비케어라든지 여러 지금 현재 비트컴퓨터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저 인성정보가 좀 더 강력한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를 좀 보게 되면 뭐 그림 한 장만 딱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쪽입니다. 클라우드 쪽인데, 자, 클라우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뭐 게임 쪽도 마찬가지고 여러 지금 산업군,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클라우드 산업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동사 또한 인성정보 또한 그 부분에서 오라클이라든지 시스코라든지 여러 업체와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사의 성장성을 우리가 한번 또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좀 설명 끝내도록 하고요. 자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이 작년에도 이제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을 국회에서 뭔가 통과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의사협회 반대를 부딪혔고 또 작년 이맘때로 기억하는데 비트컴퓨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원격 의료가 부각되는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 작년에는 이제 이 원격 의료 쪽만 좀 많이 갔었는데 요즘에 이 원격 의료가 이제 포함되는 섹터가 헬스케어 섹터인데 최근 보면 뭐 제 포트에도 있습니다만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또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고가 돌파를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이 같이 헬스케어 분야에 상승하는 이런 트렌드들이 더 강해지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 그 원격 의료도 결국 헬스케어 순수 헬스케어에 속하니까 어떤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혼자 가는 것보다는 이제 같이 가는 게 좋다는 관점에서 트렌드가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뭐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아무래도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죠. 네. 저출산에다가 지금 고령화 시대로 지금 접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은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헬스케어 쪽을 보게 되자면 아무래도
그 치아 쪽에 아니었나 좀 보여집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인성정보 또한 원격 진료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좀 접어든 부분들과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격 진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를 받고 거기다 또 약국 가서 약을 타고 이런 게 좀 약간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좀 간단한 질병에 걸려서 의사와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대화를 통해서도 진료를 할 수 있다면 그 부분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좀 더 뭔가 좀 절약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4,000원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2차 목표가 5,000원, 그리고 손절가 2,300원으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